네, 한의원에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여드름 환자분들은 1차적으로 한의원에 바로 오시기보다는 이미 양방 피부과에서 여드름이 많이 생겼을 때 염증 연고를 바른다든지 또 아니면 항생제나 또 그런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그런 약들을 많이 복용하셨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거나 부작용도 있는데 또 전혀 낫질 않아서 계속 반복돼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현명해지는 집 아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똑똑한이 언니 주지영입니다. 더운 여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땀과 피지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 때문에 이제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서 피지 분비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열을 배출해주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땀 배출량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만나서 막 바이러스와 세균이 엄청 많이 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드름이나 또 모낭염, 또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이 이 계절에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도 여드름이 많이 나서 속상하지만 등이나 가슴 쪽에도 진짜 엄청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의원에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여드름 환자분들은 1차적으로 한의원에 바로 오시기보다는 이미 양방 피부과에서 여드름이 많이 생겼을 때 염증 연고를 바른다든지 또 아니면 항생제나 또 그런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그런 약들을 많이 복용하셨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거나 부작용도 있는데 또 전혀 낫질 않아서 계속 반복돼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얼굴에 보기 싫게 난 염증만을 가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전신 면역과 내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보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점에서 한의원에서는 체내 염증과 또 피부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시키고 피부의 장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발생하는 원인이 피지 분비량이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더라도 그게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될 때 모공에 그런 피지가 과다하게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랑 되게 유사한 질환으로 모낭염이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두 개를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압출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드름은 안에 있는 피지가 이렇게 쏙 빠져나오지만 모낭염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염증만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는 비슷한 만큼 서로 겹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사람이 모낭염도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얼굴 여드름은 이렇게 생기지만 몸에 나는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두 개는 사실 같은 여드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원인은 비슷하지만 몸 여드름이 조금 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옷이 몸에 스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세탁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독하거든요. 흔히들 여드름을 청춘의 심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만큼 청소년기의 불안한 호르몬이 여드름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인 여드름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성인기에 들어서 생기는 여드름은 물론 호르몬의 원인도 작용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또 잘못된 섭식의 문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잘못된 화장품 사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드름보다 조금 더 경험적으로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드름이 생기는 성인의 피부 면역이 청소년의 피부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여드름 치료는 피부 피지 분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염증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 여드름 자체에 대한 치료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초에 피지 분비가 증가를 했는지 피부가 왜 자가 조절능을 잃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려는 좀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의원에서 하는 여드름 치료는
왜 피지가 애초에 증가하게 됐는지, 왜 피부가 잘 재생이 안 됐는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판별을 해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체질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로는 맥진, 설진, 복진 등이 있습니다. 맥진은 이제 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은 정말 막 안에서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맥이 있어요. 이것을 실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진짜 위쪽에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열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약 처방을 할 때 청열을 해주는 약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설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혀를 보게 되는데요. 혀에 태가 있는데 태가 이렇게 일정하게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벗겨져 있고 이렇게 얼룩덜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위계통이나 위장에 그런 점막이 상하신 분들이에요. 위장의 점막이 상하면은 피부도 재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혀를 보고도 비위계통을 좀 치료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복진 같은 경우에는 배를 눌러보고 우리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전중혈, 가슴 사이를 눌러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신 거거든요. 화병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또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맥진, 설진, 복진과 더불어서 기계적인 검사도 여러 가지를 실시해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체내 면역을 바로잡아주는 한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약만 먹을 수 없죠. 외부에 대한 피부 직접적인 치료도 꼭 필요한데요. 면포에 대한 압출을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원장이 직접 압출을 하는 방식으로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방 외용제, 또 약침 치료, 또 침 치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질적인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여드름 외용제인데요. 고삼 추출물이라든지 목단피, 황금 같은 염증을 또 잡아주는 이런 약재들이 같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복기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당귀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청군 같은 그런 보호해주는 약재를 사용해서 피부 회복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도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약침 치료라고 합니다. 얼굴에 열이 많고 염증이 아주 심한 상태의 그런 피부에는 흑면 해독과 같은 염증을 잡아주는 주사를 하게 되고요. 피부가 많이 약해져 있고 재생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자아거와 같은 그런 약침을 활용해서 피부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피부 염증이 있는 그 부위에다가 침을 바로 놔줘도 굉장히 회복이 빨리 촉진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려면은 최소 하루에 5가지 색깔이 섞인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색, 또 검정색, 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을 가진 많은 채소들과 과일들이 있죠. 이런 거를 다양하게 섭취하실수록 피부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본 결과 이런 내부나 외부 치료도 좋지만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식습관, 또 안 좋은 수면 패턴 등을 꼭 바로잡아줘야지 더욱더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건강한 오장육부가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체내와 체외의 치료를 꼭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